반갑습니다. 현주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의 네 번째 정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정묘라는 것은 천간의 정음하의 기운과 지지의 묘목의 기운이 만나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정화라는 것은 우리가 병화가 모든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그죠? 확장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병화에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비밀이 없고. 그리고 가장 높게 멀리 크게 비추려고 하죠. 거기에 비해서 정화는 집중도가 있어요. 정화는 딱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 빛을 비춥니다. 집중력이 있죠. 그래서 정화는 좀 더 집중하고 나쁘게 말하면 집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고 섬세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이 정화는 열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는데, 열이 될 때는 상대방을 녹여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할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빛이 되면 어둠에서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헤드라이트 또는 등대, 횃불, 그런 모습도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정화는 정이 많으면서 다소 현실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변화가 약간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정화는 직접적이고 좀 현실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빛을 모은 거다. 모으니까 열이 생기겠죠. 이 정자라는 것은 장정정자죠. 장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른이죠. 자기의 몫을 하는 경제적 독립성이 있는, 그죠? 그래서 병화가 자기가 왕이다 하면서 철이 없을 수 있는데, 정화는 대개 좀 철이 든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화가 화이면서도 음에 해당되어 가지고 약간 비밀이 많고 조금 음침하고 조금 소심하고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다. 좋게 말하면 사람이 따뜻하고 아주 섬세하고 자상합니다. 그것이 묘목을 만난 거예요. 인목이라는 것은 무작정 뛰쳐나간 거예요. 무에서 유로 확 창조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순수해. 그런데 묘목이라는 것은 일단 놓아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목이 문을 활짝 열고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뭔가를 꾸며요. 그래서 뭔가 꾸미는 마음. 그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변화가 많아지고 또 유행을 막 따라가게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묘목이라는 것은 뭔가 소통하고 합의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 그러한 기운, 마치 바람과 같은, 바람이 세상 초목을 다니면서 다 일일이 만나잖아요. 그러한 기운이 묘목이다. 그래서 정묘라는 것은 이왕이면 예쁘게 실속 있게 세상과 만나자. 때로는 이것이 소심하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끼있게 발랄하게 재밌게 밝게 보일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사람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묘라는 것은 소심한 듯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서 뭔가 세상을 밝히고 거기에서 나를 꾸미고, 그죠? 그러면서 합의하고 화합하고 이런 것을 좋아한다. 자, 정묘는 병지에 해당됩니다.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지는 아무 생각 없다 했다니까. 생지는 어린아이거든. 그러니까 단지 호기심,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만져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병지는 뭐냐? 내가 이미 겪었고 다 겪었어. 노쇠했어. 경험이 많아. 그래서 이제 다음 세상,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지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많다. 그러면서 다른 세상에 대한
두려움 반 동경 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해. 그래서 생지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세상을 궁금해한다면 이 병지는 지금과 다른 세상을 알려고 해.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에 있어서 호기심, 탐구심이 강하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는, 교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지를 이렇게 역마살이라고 합니다. 역마라는 것은 저 먼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병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뭔가 다른 세계와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아니,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왜? 병지니까. 병들면 사람이 그립고 다른 세계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묘라는 것은 아주 소심한 듯 하면서도 자기를 꾸미고 세상을 활짝 열고 문을 여는데 저 다른 먼 세계와도 교육을 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살입니다. 제살이라는 것은 수옥살이라 해가지고 과두어진다, 갇힌다 이런 겁니다. 가장 대장이 있는데 가장 강한 기운인데 그 강한 기운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제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놈 뭐예요? 밑에서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말하자면 톰과 제리가 있다면 고양이가 톰이가 고양이가 톰이죠. 고양이가 톰이고 지가 제리지 않습니까? 둘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절대적으로 힘의 우위가 있죠. 덩치나 힘의 우위가 있죠. 거기에서 이 제리 지가 살아남는 방법이 뭐겠어요? 머리 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살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의 큰 기운에 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워가지고 머리로서 그것을 눈치껏 잘 살아남아야 되고 실제로 그런 능력이 발달해 있다. 그래서 제살 기운에 있는 사람들은 잔머리, 그죠? 그 사람을 눈치껏 잘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뭐예요? 마치 죄수가 감옥에 갇히듯이 그 힘센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가두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구속된 삶을 산다. 그래서 속살이고 재난살이다. 재난을 많이 겪는다. 힘이 없는 내가 힘 있는 놈 속에서 살라니까 그렇게 되겠죠. 말하자면 뭡니까 우리가 식민지 치하에 있는 거 이것도 다 제살입니다. 제살. 그 힘 있는 놈들 밑에서 내가 20살에 거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살의 기운이다. 그래서 제살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아이디어와 머리, 총명함, 그리고 상대와의 어떤 이 상대의 눈치를 잘 살펴서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정묘라는 것이 실속 있게 세상과 소통하고 합의 보는 걸 했잖아요. 거기서 자기 실속을 찾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살의 기운이 그죠?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편인입니다. 이 편인이라는 것은 계모 환경이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편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독특한 사상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병인 같은 건 장생편인이고 이것은 병지의 편인이에요. 장생편인은 넘어지면서 잘 얻어먹는 기용을 받는 형상이라면 병지편인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제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극성에 있어서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병지의 편인은. 근데 이 묘목이라는 것은 문을 활짝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변 눈치를 처음에는 말 봐. 그러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 삐낀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내가 나가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탁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잘 응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또 문을 활짝 열고 사람하고 또 잘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 변화가
때로는 우울증이 됐다가 때로는 아주 밝고 자상한 사람이 됐다.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이 편인성 때문에 정유일주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대신 이 편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사이클에 자기하고 맞는 코드가 맞는 그런 사상과 철학과 생각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선택적 수용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수 분야, 특히 예술 분야 이런 쪽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곡기인에 속합니다. 그리고 태극기인에 속하죠. 이건 전부 다 총명하고 공부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성을 둔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인성을 둔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 아이디어, 공부 또는 수용 능력, 포용 능력, 문서 이런 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해서 특정한 자격을 따는 것이 좋다. 더군다나 편의는 특수 자격이거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어떤 특수 자격을 가지면 더욱더 좋겠다. 이 묘목이라는 것은 손재주도 의미하기 때문에 뭔가 손기술에 관계된 또는 뭔가 꾸미고 키우고 살리고 하는 그런 거와 관계된 그러한 특수 문서면 특수 자격이면 더욱더 오케이다. 현침에 속하네요. 현침은 예민하고 쫄깃하고 꼼꼼하고 자세하고 한 기운이 현침이죠. 현침이 나쁘게 되면 자기 몸에 침을 찌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많이 입는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수술할 일이 있거나 이렇겠죠. 좋게 말하면 뭐예요? 그런 현침을 쓰는 직업, 누구를 찔러야 될 일, 뭔가를 분석해야 될 일, 그죠? 뭔가를 이렇게 칼로 해갖고 이렇게 침을 놔야 할 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침에 관계된 그러한 직업이다. 그래서 현침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성격이 꼼꼼하고 자세하고 자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쓰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정묘는 아주 꼼꼼하고 예민하고 편인 때문에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픈 것을 자상하게 살려주고 키워주는 그런 쪽으로 쓰면 대길입니다. 천파입니다. 천파라는 것은 뭔가 파괴한다. 파괴할 팔자입니다. 또는 분리시킨다, 떨어뜨린다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알을 깨고 노는 것도 그죠? 탁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깬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또 만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벽을 깨야 새로운 세상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천파를 꼭 나쁘게 볼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음력 2월에는 이 묘천파의 기운 때문에 이사 같은 걸 못하게 했어요. 깨지기 때문에. 결혼식 같은 거를 2월 달에 안 했습니다. 잘 깨지거든. 이 천파의 기운 때문에.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에 나아가고 창조해야 되는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묘천파 기운이 있는 것이 아주 좋다. 왜? 창조라는 것은 곧 파괴를 해야 창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충의 기운이 있습니다. 태충은 배나 자동차나 항공과 같이 뭔가 다른 곳에 소식을 전하고 이동하는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묘라는 글자는 새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지금 말하자면 드론이나 택배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뭔가를 전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이 태충에 속한다. 자, 정묘라는 것은 역시 목화의 기운이 강하니까 목화라는 것은 뻗어나가는 기운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 기운에 있는 금의 기운이 약해요. 역시 브레이크가 약간 필요합니다. 물론 병인이 좀 더 필요하지만 정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폐, 대장, 호흡기 관련 질환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묘 위주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호흡기 질환 있잖아요. 이 코 주위, 이쪽 주위를 여기 비통혈이라든지 우리 안경이 딱 대는 부분 여기가 비통혈이거든요. 코가 통하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콧망울을 난대정이라 하는데 이 콧망울 바로 옆에 여기 범령이라는 이 팔자주름과 만나는 부분 여기가 영향, 냄새를 들어 맞는 부분입니다. 그 주위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특히 이 정맥주들은 소화기 쪽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 주위를 잇몸하고 위에 잇몸하고 이 코 주위를 마사지를 하면 폐대장도 좋게 하지만은 이 소화기 쪽도 좋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9와 4입니다. 오늘의 강한 숫자는 왕수는 6이죠. 그런데 이것이 좋게도 나쁘게 작용한다는 거. 행운의 색깔은 빨강색인데 낮에는 검정색이고 밤에는 백색을 섞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묘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약간 내가 좀 소심하지만 조심스럽게 소통하는 날입니다. 나를 예쁘게 꾸며서 소통하되 실질 실속 있게 나를 꾸며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